안녕하세요. 수학도사 박승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쪼록 매일매일 쌤이 좀 하나씩 쭉 해서 강의를 동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고 계시죠? 도움도 많이 되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조회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채널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알겠죠? 절대 도움이 안 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 준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능시험지가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고3을 끝내고 나면 2022학년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교를 바로 가시면 2022학년도가 됩니다. 그럼 22학번이 되는 거지. 야, 학번 22학번 어마어마하네. 아무튼 그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수학시험지가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대비책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상황 판단도 하지.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현재 고2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방학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잠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석을 좀 해보고 시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알고 가야지. 그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비할 건지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자, 한번 강의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2학년도 여기서부터 수능시험지의 수학시험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어찌 보면 약간 힘들 수도 있어. 데이터가 없어서. 자, 그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봐야지. 그지? 조금이나마.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흔히 문과, 이과라고 하는 수학 가나형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져요. 폐지가 돼서 이게 이제 이과와 문과가 분리됐던 시험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대비를 한번 잘 해보자 입장에서 첫 번째 공통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배우고 있는 수학원, 그죠? 수학2 이 두 과목이 공통 파트입니다. 이 공통 파트에서 74점이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문이과가 없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고 하는 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26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과생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보셔야 될 거고, 이제 문과 친구들은 대다수가 확률과 통계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문과 친구들이 나 미적분 보고 싶다. 또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이 과정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자, 2019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도 거 11월 시험지인 거야.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을 때 수학 시험지의 응시자 현황을 한번 뒤져보면 우리가 이과라고 하는 수학 가형 본 친구들이 14만 7천 명. 그 다음에 문과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문과 파트죠. 이쪽이 문과 파트라고 하는 나형 시험지를 보는 친구들이 약 20만 명 정도. 그래서 비율을 보면 여기가 대략 한 42%, 41.8%? 그 다음에 여기가 57.1% 정도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이 뭔 상황을 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 시험지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과와 문과의 비율 자체가. 그치? 이 정도였다면 42%대, 그러니까 대략 보면 42대 한 58, 57? 43대? 42대? 비율이 좀 안 맞긴 하네. 한 58? 이런 정도 비율이었던 거지, 지금. 아마 이제 여기 안 본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 우선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비율이었는데, 이게 올해 수능 시험지에 대한 수학 시험지, 응시자 현황을 보면,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가형이 15만 5천 명.
나영이 31만 6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들 중에서 나영 가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영으로 옮겨 탄 친구들도 꽤 있을 거고. 왜 옮겨 타겠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학이 안 나오니까 수학을 좀 더 올리려고 옮겨 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옮겨 타는 순간 서울 쪽 대다수 학교는 못 가거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이라는 학교. 몇 개 안 돼,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옮겨 타는 거지. 또 여기에 재수생들. 그치? 우리가 흔히 재수생들이라 불리는 친구들이 가미가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33대 67. 오,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1대2 비율이야, 거의. 1대2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율 현상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보는 것보다 우리가 탐구 영역 있잖아, 탐구. 과학을 볼 거냐, 사회를 볼 거냐 하는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을 보는 친구들을 보면 과탐은 21만 명, 사탐이 26만 명. 그래서 차이가 아주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략 지금 뭐 44.7%니까 45대, 이쪽이 55.3이니까 한 55, 이 정도 비율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이과고 여기가 문과인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약 11%, 12% 정도가 가영에서 나영으로 옮겨 탄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폐합이 되다 보면 우리 내년도부터 시험이 문이과가 통폐합이 되면 공통이란 파트를 우리는 22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봐서 8문제를 보셔야 돼요. 8문제를. 자, 그러면 올해 같은 현상은 굉장히 줄어들겠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내가 현재는 이과인데 수학 점수 잘 안 나와. 그래서 문과라는 시험지를 옮겨 탔단 말이야, 올해는. 근데 내년부터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공통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 시험지가 공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그 몇 점 차 때문에 미적분 보던 친구가 확률 같은 게 이렇게 옮겨 탈까?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또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지 않으면 이과 파트에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적인 비율은 우리가 내년도 예상했을 때 요 정도 비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내 말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지. 그럼 내년도 시험지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교육청 학력평가 시험을 보잖아. 그때부터 많이 변화되는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돼, 우리가. 현재는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비율이 내년 수능에 가도 요 정도 비율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45% 해당되는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볼 가능성이 크고, 여기 55% 해당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볼 친구가 되게 많겠지. 내 말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험지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정시를 봐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그 입시 점수 폭이 많이 바뀔 것 같아. 거기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비중치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대다수가 좀 지난 선생님이 1편 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선생님이 정리를 1편 해줬잖아요. 거기 보시면 서울대는 1.2를 곱했단 말이야. 고대도 마찬가지 1.1을 곱했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1.5를 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큰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생길 것 같다고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정시에 그 점수에 대한 폭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내년도 수학 시험지에 대한 예시 시험지가 떴어요. 혹시 이 시험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 가보시면 시험지가 다 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그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가 이제 공통 파트입니다. 수학원, 수학2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74점이 배정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시험지 패턴도 좀 바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써놓은 파트들이 수학1 파트고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 파트로 써놓은 파트가 수학2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좀 분석을 좀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첫 번째 확인할 거 시험지가 바뀌다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공통 파트가 나옵니다. 그 뒤부터는 선택 과목이 나와요, 이제. 자, 그런 과정인데
쭉 선생님이 분석을 좀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니까 2점 2개, 그지? 3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등장하고 4점짜리가 또 4개가 등장하면서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상당히 비중이 크지. 여기까지가 객관식이에요. 15번까지가 객관식 파트가 등장할 거고 16번부터가 주관식입니다. 이제 이 주관식 되게 싫어하던데 사실은 안 그런데 원래 주관식도 쉬운 거야 원래는. 여하튼 16번부터 22번까지 주관식인데 그 중에서 여기 파트가 3점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점이 3개가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보니까 이게 50점이고요. 주관식이 24점 그래서 이게 7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 합쳐서 22문제 나오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자, 근데 그 과정을 기본적인 패턴을 쫙 봤을 때 야, 74점이고 그러면 수학원, 수학2 그러니까 얘가 공통 파트야. 이게 공통이라고. 문과, 이과 상관이 없는 공통으로 봐야 돼, 무조건. 그 다음 그 배점이 74점이나 되니까 나머지 26점 중에서 몇 점을 깨기 위해서, 몇 점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이과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걸 보겠냐 이거지. 아마 많지 않을 거고 거의 없다시피 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험지. 문과, 이과가 합쳐졌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가영이라고 했던 기존의 이과 친구들과 나영이라고 하는 문과 친구들 사이에 상위권 친구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과 애들이 강하지. 이과 친구들 수학이 강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비율을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선생님 느낌엔 1%, 4%라고 하는 1등급 친구들 중에 아마 문이과를 합쳐놓으면 대략 한 3%는 이과가 가져갈 거고 문과 친구는 한 1%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 예상에서는. 물론 이것도 까봐야 돼. 깐다고 해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수학원, 수학2를. 그러니까 머리를 굴릴 방법이 없어진 거야. 예전처럼. 수학 포기한다. 이래도 안 되는 거. 정시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오케이. 자,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선택 과목 파트를 보니까 이제 확률과 통계가 있을 거고, 미적분이 있을 거고, 기하가 있는데, 공이 26점이 배정돼 있어요. 26점이 적은 점수는 아니지. 그래서 이게 8문제가 배정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세 과목 패턴이 똑같은 게 점수 배점의 위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2점 하나에 3점이 4개 나오고 4점짜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전부 다 똑같이. 그리고 객관식이 여기 중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남은 2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런 패턴도 각 과목당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파트를 보니까 23번은 통계, 여기 순열조합해서 배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섞일 거란 말이지. 이제 이 배점에 대한 얘기 중에 26점. 자, 그러면 기존의 미적분을 봤어, 내가. 아마 대다수의 이과생들은 아마 미적분을 볼 것 같아. 근데 여기도 문제야. 이 기하 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과생인데 현재 고3 애들은 이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어. 수능 시험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재수생들이라고 하는 내년에 다시 혹시 이제 올해 친구들 중에 입시 성적이 안 좋아서 다시 재수한 친구도 꽤 있겠지, 지금. 갈수록 재수생은 늘어나는 추세거든, 지금. 그러면 이 재수생들은 기하를 볼까? 이 생각도 좀 해봐야 돼. 아마 재수생들이 이 기하 파트를 많이 안 볼 것 같단 말이지. 왜? 올해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다고. 그냥 내신 시험 볼 때 잠깐 한 게 다야, 애들이. 대다수가 지금. 그럼 이 기하라고 하는 걸 전혀 안 했던 애들이 여기 재수를 한다고 해서 이 기하를 보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그렇고 이 미적분이란 파트를 안 하시면 이과생들은 대학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아마 대다수 이과생들은 이 미적분을 볼 것 같은데, 이 미적분을. 그럼 여기서도 관건이 이거야. 이 기하.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 중에 이 기하를 보는 친구가 몇 프로나 될까? 이것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해. 혹시 대학 가는 게 먼저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가는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미적분을 버리고 기하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물론 아무것도 결정난 것도 없어.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지 판단이고 약간 난 이거 이런 미적분해서 계산 복잡한 이런 거보단 이게 공간지각력 있는 나 이런 게 더 좋다. 쌤이 개인적으로 이 기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하를 좀 편애하기도 하고요. 잘합니다 원래. 응? 좋아하기도 하고. 공간지각 이런 건 내가 되게 좋거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대다수의 문과는 그러면 이걸 할 거라고. 아마도.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얘가 한 55% 될 거고, 그지? 수능 시험을 보면 따졌을 때, 그러니까 실제 문과 보는 친구들이 한 55%, 이과 보는 친구들이 한 45% 된다고 봤을 때, 그 45% 중에 내 개인적으로는 한 40%는 미적분을 볼 것 같고, 한 5% 정도가 여기를 보지 않을까. 그럼 이 5%를 보는 친구들 중에 성적이 어떻게 배열 될까? 이것도 관건인 거야, 사실. 그거야 내년도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지금. 오케이? 이것도 그냥 예측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과목별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쭉 해서 수원, 수투, 이게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해서 선생님이 이제 파트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수학 원 파트는 지수로그, 상강함수, 수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근데 파트를 보니까 총 11문제에다가 37점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수투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걸 합쳐서 마찬가지 여기도 11문항에 37점.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여기와 이걸 따지면 이건 50대 50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수학원 반, 수투 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 11문제, 11문제 이거는 유지가 분명히 될 거예요. 알겠지? 자,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이제 확률과 통계 보는 친구들이야. 그냥 뭐 순열조합, 확률, 통계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서 8문제. 됐죠?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기하 파트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곡선, 벡터, 공간도형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에 대한 어떤 선택, 여기 선택.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지. 궁금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기하를 몇 프로 정도 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 내가 만약에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나는 기하 한번 볼 마음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이거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확인이 안 돼. 물론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가 이제 몇 프로 안 보다 보면, 몇 명 안 보다 보면 이게 혹시 공부 좀 하는 애들만 다 모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로 보니까 수학원이 11문제, 그죠? 여기가 11문제, 나머지 여기서 이제 8문제, 이제 이런 식의 배열이 된다고. 그럼 내년도 시험지부터는 이렇게 배열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공통부분이라고 하는 수학원, 수학투가 74점이라면서. 아까, 그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6점이 나오는데, 실제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표준 점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표의 표준 점수, 이제 100점을 한 번에 계산하지 않아요. 선택 과목 때문에.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시험지가 기하는 쉬웠는데 미적분이 어려웠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점수를 그냥 쓰지 않아요. 보정을 해야 돼. 점수 보정을. 얘 선택한 애들과 여기를 선택한 애들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공통부분 74점을 표준 점수화 시킬 거야. 그리고 각각의 선택 과목별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 확률과 통계, 확통,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각각의 세 과목을 각자 표준 점수화 시켜서 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점수 보정이라고 하는 게 이 점수 보정 26점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점수 보정이라고 하는 게 정규문포 해가지고 점수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만 왔다면 지금 현재 과투 느낌이죠. 그렇게 왔다면 얘를 선택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는 있어야 돼. 대신에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다시 말해 뭐 볼 건지 이번 겨울방학에 딱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결정을 딱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 이걸 중간에 가다가 바꾸고 이러면 안 돼.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런 거 아니잖아. 하다가 안 되니까 바꿔? 그래서 잘 되겠어? Nope. 그런 일 거의 없어. 딱 하나 결정하면 밀고 가야 돼, 그냥. 내 말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까지는 잘 심사숙고 하시라고. 내가 뭐 딱히 이렇다라고 지금 당장 얘기는 못 하겠어. 왜? 데이터가 없어. 응? 하지만 자기 소신껏.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계속 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써놨어요. 올해 수능 보는 수학 응시자가 지금 33%입니다. 나영 보는 친구가 67%. 차이가 엄청나지? 근데 실제로 과탐 보는 친구가 이만큼이고 사회 보는 친구가 이만큼이니까 거의 이건 내년에도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45%? 대략 이과생이 45%. 그 다음에 문과생은 한 55%라고 이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거의 보겠지. 왜? 이게 그나마 좀 제일 쉽거든, 공부하기는. 물론 그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 친구들 중에 나는 미적분 보겠다, 기하 보겠다 이런 친구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다고. 혹시 몰라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수학, 과학의 45% 이게 관건이야. 이 친구들이 뭘 볼까? 선생님이 지금 몇 번째 계속 강조하는 말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현재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없지만 이번 겨울방학 딱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시면 딱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직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닌 친구들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여기가 수능 시험 범위세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 보는 파트는 아니지만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이제 내용은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봐야지.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거지.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수학을 다 맞아버리는 거야. 수학 100점 맞아버리면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게 쉽진 않지만 최선의 효과를 누려야지.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이 정도 수학 시험지 바뀌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강의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추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